아가씨 때부터 계속 일을 했어요. 계속 일을 했는데 각 그 분야는 달랐지만 어떤 역할을 했나 제가 이제 이걸 만들면서 고민을 해봤는데, 왜 이렇게 나무에 씨앗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그 작은 나무를 큰 거목으로 만드는 그런 성장하는 일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고 그분들 앞으로 세우고 이랬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일기란 어떤 걸까요? 유재신 선생님, 예배 강사님, 유재신님에게 일기란 무엇일까요? 추억이다. 추억이다. 우리 선생님은? 나 이렇게 질문할 줄 몰랐죠? 이렇게 막 합니다, 저. 이렇게 가서. 우리 이사님한테 일기란 뭘까요? 몸 밖에 장기. 몸 밖에 장기? 네. 와, 장기가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도 있다. 이사장님께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여기는 새로운 창조다. 와, 새로운 창조다. 저는 뭘까요? 저에게 인생입니다. 네. 또 다른 인생인데 왜 그러느냐면, 저는 초등학교 때 제가 지금 학년이 6학년이에요. 60대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왜 선생님들이 예전에는 방학 때 숙제를 많이 내죠. 그럼 일기 써와라 숙제를 내면 저 같은 경우는 모범생이어서 그걸 다 쓰는 거야. 선생님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그런 FM이었는데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돼가지고 6학년 때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쓰다가 걔가 습관이 돼가지고 성인이 되어서도 썼고, 이게 기록하는 문화가 저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있습니다. 항상 제 곁에는 펜과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일기가 아니더라도 기록하는 그 습관이 굳어졌고, 지금은 감상일기를 4, 5년째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이걸 안 하고 자면요, 발을 안 닦고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습관을 들여놓으니까 처음에 습관 들이기가 어렵지, 너무 그게 저한테는 감사한 일들이 더욱더 생겨요. 이 감사일기를 써보니까. 이렇게 해서 제 인생이다, 일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질문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질문 하나 있다가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선물을 가져왔어요. 이게 리프팅 젤인데 요 안에 5개가 들었는데 이게 얼마인 줄 알아요? 55,000원이에요. 근데 한 분한테 몰아줄게요. 제가 뭐를 이따가 여쭤볼 건데 그걸 답을 맞추시는 분은 이걸 드리는 걸로. 그래서 또 질문을 좀 드려보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일까? 이게 떠오르시나요? 자,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감동받았던 순간은 언젠가? 떠오르시나요? 자,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걸 누군가 묻는다면 1초 안에 대답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임신과 출산이에요. 저는 아기 낳은 게 있죠. 이 세상에서 제가 이 세상에 나와서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 일기가 바로 이거와 관련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 집에 34년이 된 우리 집 가보를 오늘 소개를 합니다. 극히 개인적인 건데, 왜 조선왕조실록도 제가 배워서 국보였고, 난중일기도 국보였는데 우리 집 1호예요. 그래서 너무 사적인 거여서 개인적인 내용이라 이거를 오픈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가족 외로 처음으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 얘기 들으면 여러분 기분 이렇게 좀 안 하는 수 있거든요. 극히 제 개인적인 거라.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네. 근데 신선해요. 네, 신선하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지금 이제 연배가 다 있으시니까 아이들 어렸을 때를 회상하면서 이거를 같이 이렇게 들으시면 더 그 옛날 추억이 새록새록 올라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34년 전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주세요. 시작! 출발! 네,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제가 아이들 두 아이, 그 위에가 큰아들이고 둘째가 딸인데 둘을 태교일기, 육아일기를 작성했어요. 34년 전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주세요. 시작! 출발! 네,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제가 아이들 두 아이, 그 위에가 큰아들이고 둘째가 딸인데 둘을 태교일기, 육아일기를 작성했어요. 34년
이건 진짜 귀중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홍기삼 박스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둘째 아이, 여자아이는 그때 일을 제가 베이커리 를 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쉴 틈이 없이 걔할 때는 태교를 이 돈 세는 거 있죠. 돈 세는 거만 태교를 했어. 근데 큰아이는 정말 애지중지 이렇게 많이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썼어요.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거의 매일 썼고 만약에 좀 시간이 이렇게 못 썼다 그러면 3, 4일 요 후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집 가구 1호예요. 이렇게 태중일기, 육아일기, 날짜 다 적고. 자,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아까 원본이에요. 원본이고 여러분들이 안 보이실까봐 여기다 제가 이제 크게 이제 썼는데 그렇게 개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듣기 싫은 것도 이해하시고 네,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임신이란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았다. 그 신비하고 감사한 일을 무엇으로 얼만큼 형용해야 하는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계획 임신을 했어요, 여러분. 그 시절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남편과 아내와 그냥 주무셔서 아기 가지셨죠. 대부분. 그래서 자식들이 이러잖아. 아, 내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아기 낳은 거잖아. 막 사춘기 때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거룩한 마음이 있어요. 성스러운 마음. 그래서 남편의 섭생까지 저의 섭생, 신랑이 술을 좋아하는데 술도 안 먹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에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을 여기다 적어 놓은 거고 이게 얼마나 좀 제가 극성 맞았는지 태교 음악 있죠. 이거 시작합니다. 5조에 이제 임신이라는 걸 알아서 그때는 뭐 지금처럼 영상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34년 전이니까. 그래서 테이프로 모차르트의 아이네크라리네, 뭐 쥐선상의 아리아 이런 거 있죠. 이런 명곡들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마음 편안하게 하는 거, 새소리, 파도소리 이래가지고 이 아이가 내 안에 있는 그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태교를 이렇게 편안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 5개월 이후는 뭐 지능이 발달되고 뭐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태아의 뇌는 미지의 우주 이렇게 하고 책도 막 읽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고, 요거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안전 출산을 위해서 호흡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라마조 호흡법이에요. 옛날에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연분만을 유도하기 위한 호흡법인데 저는 그때 44 사이즈를 입었어요. 44 사이즈. 근데 허리가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되게 말라깽이였어요. 거기에다가 왜 우리가 여기 이제 다 애기 낳으신 연배 있으신 분들이라 같이 이제 소통을 해보면 이 여자들이 골반이 이렇게 왜 벌어져야 애기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전 골반이 이렇게 말려 있었던 거예요. 히프 사이즈가 너무 없어서. 근데 그런 상황인데 제가 29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노땅이잖아요. 지금 막 30살 넘어가지고도 막 얘기를 결혼을 그때 하는데 그때 당시 저는 늦게 결혼한 거거든요. 근데 제 옆에 이렇게 실생활 그 사무실에 가면 옆에 있는 분들은 23이었었어요. 애기 엄마들이. 그때 결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소리를 막 질러대는데 너무너무 이게 막 고통스럽잖아요. 우리 애기 다 낳아보셨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데 제가 조금 잠잠하면 옆에서 소리 막 지르고 여기서 소리 막 지르고 막 도레미파 소나시도 이런 식으로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첫애니까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요즘 같지 않게 그 간호사들이나 이런 뭐 고객 서비스 이런 게 없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요즘은 막 말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언론에 나와가지고 난리 막 부스를 당하는데 그때 당시는 그 간호사들이 말을 좀 막 하고 이랬던 시절이에요. 그랬더니 이 옆에 있는 애들이 이 산모들이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그 간호사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34년 전이. 아니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이러면서 저를 보고 아니 이 산모처럼 좀 조용히 좀 있어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소리를 들으니 나는 소리도 못 지르고 이래가지고
그 라마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숨 참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 옆에 있는 젊은 산모들은 다 제왕절개하러 들어가고 노땅인 저는 자연분만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첫날 이게 태어난 거예요. 아기를 낳았다. 평형할 수 없다. 이것밖에 말할 게 없었어. 이게 다였어. 그리고 이제 4일째, 6일째 됐는데, 자, 오늘의 55,000원 리프팅 젤을 가져갈 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러니까 되게 보면 우리 손주들도 다 계시겠지만 그때 잘못했던 게 뭐냐면 이게 큰 병원을 가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왜냐하면 큰 병원은 남편은 못 들어오게 하고 그냥 산모만 들어가서 아까처럼 산모들만 줄 세워가지고 이게 분만실로 데리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남편은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어디 가냐면 입원실 있잖아요. 거기서 잠자고 있었던 거야. 나는 막 밑에서 아파가지고 막 고통스럽게 막 이랬는데 남편은 푹푹 잠자고 있다가 이제 애기 낳다 하니까 이 사람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딱 신랑을 보고 한마디 말을 했어요. 근데 왜 여러분 그 TV 같은 데 보면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이 고통을 다 한다 그래가지고 왜 남자 머리채를 잡고 막 흔드는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 궁금했어요. 호기심이 많아서 나도 우리 남편 임신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 신랑 머리채를 잡아 흔들까? 이건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신랑을 딱 만났어요. 자, 이제 퀴즈 들어갑니다. 그때 제가 남편한테 딱 한마디 한 게 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고마워요. 또 우리 쭉 한번 해보세요. 뭐 수고했어. 여보, 내가 수고했는데? 아니, 내가 신랑한테 한 소리야. 신랑이 나한테 한 소리가 아니고 내가 신랑한테 처음 한 소리야. 수고했어요. 아니지. 또 우리 선생님은 저 50분에 끝나야 돼요. 우리 선생님은 행복해. 선생님은 감사합니다. 좀 그러냐? 아까 머리 선생님 해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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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나 해냈어. 이렇게 우리 선생님은 저도 고마워. 고마워 했을 거. 다 틀렸어요. 그래도 이거 나중에 우리 여성분들 나눠드릴게요. 다 틀렸어. 뭐라고 했느냐면 저는 당신 남편, 당신 엄마한테 잘해. 어우, 아주 철학적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너무 고통스럽게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게 이게 골반이 왜 이렇게 안 벌어졌댔잖아요. 집에 갔다가 또 왔다가 3일을 고생해서 난산을 해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것도 자연분만에.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막 토하고 막 기어다니고 막 이러면서 애를 낳았는데 우리 신랑 딱 보고 뭐 머리채는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거 생각도 안 나. 그리고 순 거짓말이고 신랑한테 그랬어. 당신 엄마한테 잘해. 당신 엄마가 아니었으면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지금 봐도 그게 명언인 거야. 그래서 신랑이 그거 갖고 지금까지 고마워해요. 그걸 네가 그 소리를 했다고. 정말 저는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생후 9일째 그 중에서 그 일기 중에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는 거예요. 생후 9일째 엎드려 눕혀 놓았는데 오른쪽 왼쪽으로 힘들게 고개를 돌린다. 너무 빠르지 않나? 9일째.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이러잖아요. 야, 또 저 엄마 거짓말 시키네.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똑같아. 그리고 생후 24일째 고개를 가누는 것이 이제 제법이다. 누워놓으면 양쪽 팔에 힘껏 힘을 주면서 소처럼 들고 있다. 꽤 오래 고개를 들고 있다. 태우는 목욕할 때 전혀 울지 않는다. 그저 눈 감고 잘 때도 있고 따뜻한지 감상에 젖은 얼굴도 한다. 아빠가 목욕시키다 귀에 물을 넣었다. 덜렁이 아빠다. 이런 걸 여기다 이제 이렇게 써놓은 거죠. BCG 접종을 하러 갔다. 주사가 바늘로 꿰매듯 엉덩이를 꿰매는 듯 할 것인데 잠자다가 아프니까 엉덩이에 힘을 주어 불발되고
다시 주사를 놓았대. 지금 주사를 2번 꽂은 거죠. 얘가 힘을 줘서 아기가 엄마랑 눈을 맞춘다. 몇 초간을 멀뚱멀뚱 쳐다본다. 그리고 울 때 앙 울다가 엄마 한다. 얼마나 귀여운지. 제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예전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제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여러분. 그죠? 예. 옹알이를 생후 5일째, 50일째 옹알이를 굉장히 많이 한다. 이젠 그냥 있는 시간이 거의 없고 항상 옹알이를 한다. 특히 말을 건네면 내 너무 예쁘게 옹알이를 한다. 못마땅할 때는 손발을 신나게 뻗는다. 특히 발을 뻥뻥 차는 걸 보면 웃음이 절로 난다. 몹시 건강한 듯하다. 또한 낮에 많이 논다. 이제 이런 식으로 써내려 갑니다. 여기 이제 체중, 키 이런 것까지 썼고요. 입을 삐죽대며 다 큰 어린이가 엄마한테 투정 피는 듯이 다 큰 듯이 혼자 중얼중얼 된다. 크게 소리도 지르고 꼭 뭐 기분 나쁜 듯. 감정 표현을 하는데 다만 말만 못할 뿐이지 아기들이 초능력을 발휘한다는 말이 맞다. 병원에 가서 콧덩이를 뽑았다. 울 때 가끔씩 엄마 소리를 하는데 오늘은 가만히 있다가 큰 소리로 엄마 하는데 발음이 굉장히 정확했다. 가슴 벅차다. 여러분 애기들 그때 기억나시죠? 엄마 소리, 아빠 소리를 먼저 했냐, 엄마 소리를 먼저 했냐, 막 둘이 싸우잖아. 얘가 나를 더 사랑해, 막 이러면서, 그죠? 네, 그때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 10개월이 됐어요. 태호 자변기가 있는데 왜 자꾸 그 좁은 데를 양쪽 발을 다 넣고 들어가는 그 모습이 배꼽을 지게 한다. 화장지를 온몸에 똘똘 말고 돌아다닌다. 아기 지능 발달에 좋다 하여 그대로 칭찬을 해주었다. 오랫동안 그렇게 논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감동이었죠. 여러분들 자녀도 이때 감동이었죠. 10개월 19일째 드디어 태호가 낱말카드 가방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다 새 발자국을 홀로 걸었다. 이렇게 뗀 거야. 이렇게 감격도 감격. 흥분해서 태호 아빠를 크게 불렀다. 자기도 스스로 감격 내지는 흥분을 했나 보다. 활짝 웃는다. 자기가 막 이래놓고 막 신나하잖아요. 그 장면. 11개월 20일째. 저는 제가 이렇게 했는지도 몰랐거든요. 얘랑 이렇게 했는지도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태호를 이부자리 위에 얹혀놓고 나 혼자 서서 춤과 노래를 불렀다. 모노드라마. 관객은 태호 한 사람. 그에도 신이 나나 보다. 앉은 채로 얼굴에 한박 같은 웃음을 띄우고는 엉덩이를 앞뒤로 몸을 옆으로 움직이며 춤을 춘다. 다 끝났을 때는 박수치는 것도 잊지 않는다. 한 사람의 관객이었지만 매너가 세련됐었기에 난 최고로 기뻤다. 아이랑 이렇게 노는 거예요. MBC에서 우리 집 이렇게 밑에 막 재활용을 해서 아기 막 머리 깨지면 안 되니까 밑에다가 다 제가 막 만들었거든요. 24평짜리를. 그랬더니 막 이제 MBC에 와가지고 그거 소개해준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태호 발사진. 그래서 12개월 28일째 도대체 가만히 있질 않아서 이 정도밖에 못 그렸다. 그러니까 애 뱉고 막 이렇게 그려놓는 거야. 얘가 요만큼 컸네, 발바닥이 요만하네, 막 요렇게. 자, 여기도 이제 12개월, 이제 1년이 된 거예요. 태어난 지 1년이 됐는데 1년 전 오늘 태호가 태어났다. A와 이 소리를 참 잘한다. 그때는 ABCD 하는 게 왜 이렇게 그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이제 이거 가르쳐주고 에이 따라해봐 막 이러면 그거 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놓고 자기 자식 자랑하는 거예요. 대단한 녀석이다. 아침나절 TV에 우리 집과 함께 내가 방송에 나간 것을 계기로 동네에서도 아는 척하는 사람이 많은데 오늘은 3명의 아줌마가 집을 방문했다. 집 구경 왔다고. 하필 집안이 엉망이어서 내 얼굴이 붉어졌다. 태호는 어제 응아를 못하더니만 오늘 신나게 응아를 했다. 살이 토실토실 쪘다. 그 녀석 영리하고 건강하게도 잘 큰다. 자기 방에서 바나나좀 찾아가라 했더니 덥석 가서 바나나 카드를 들고 온다. 기특한 놈. 지금은 뭐가 이렇게 다 기특해. 그죠? 네, 아빠한테 인사하고 나누어 먹는 것은 최고로 잘한다. 네, 이렇게 해서 돌잔치를 이틀에 걸쳐서 했다.
자신놈 돌이 뭐 그리 중요한지 아빠 엄마 기둥뿌리 다 뽑혔다 히히 뭐 이제 이런 거 요리사를 불렀었거든요. 그 없는 돈에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태호야 건강하고 씩씩하고 총명하고 지혜롭게 자라더라. 돌상에서는 책과 연필을 집었다. 아빠 닮아서 원 이렇게 12개월 15일 더러운 거 만져서 엄마가 이놈하고 인상을 썼더니 나를 쳐다보며 눈치를 보더니 내 곁에 와서는 이잉 하며 큰 소리로 뭐라 한다. 무서워서 한참을 웃었다. 아빠가 이불 깔러 가자 하니까 일어나 안방으로 가서 이불장 앞에 산다. 하는 짓이 얼마나 이쁜지 정말 깨물고 싶을 정도이다. 여러분의 자녀들 이렇게 키우셨잖아요. 근데 사춘기 때 어떠셨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어떠시나요? 그걸 한번 돌아보면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책을 외우는 것이 대단하다. 잠잘 때 책을 읽어주니까 그것을 아예 외운다. 저번에 이어 이번에도 1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두둥실 기구를 다 외운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건데요. 34개월이 됐어요. 며칠간 아파서 우리 태호와 나는 잠만 잤다. 특히 태호는 제대로 먹지 않고 잠을 자는데 안쓰러워 죽겠다. 오늘 아침엔 열이 올라 몹시 걱정했는데 퇴근하고 오니 다행히 열이 내렸다. 저녁을 먹으면서 하는 말. 엄마, 나 소방차 아저씨 될 거예요. 그래, 그러렴. 그때 뉴스에서 진화 작업을 하는 장면이 나왔다. 사촌 누나가 너 저 아저씨처럼 부를 거야 해. 얼마나 뜨거운데. 사람도 저 불 속에서 꺼내와야 해. 어쩔래? 왜 되게 보면 옆에서 이렇게 초 치는 사람 있죠. 그래서 그 아이의 사촌 누나가 초를 친 거야. 얘는 지금 막 들떠서 소방차 아저씨 된다고 막 신나했는데, 그랬더니 얘가 금방 말을 바꾸는 거야. 말을 바꿔서 뭐라는 줄 알아요? 엄마, 나 그러면 소방차 아저씨 안 될래요. 어머, 왜? 그랬더니 침 한 번 삼키거든. 제가 한 거에 지문을 넣어놓은 거야.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불 때문에 머리 뜨거워져서요. 그럼 뭐 될 거야? 경찰 아저씨요. 금방 바뀌었어요, 이제. 그래, 왜? 그랬더니 경찰차 아저씨는 도둑잡으로 뛰어가니까요. 난 달리기 잘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바뀌었고, 저희 이제 친정집이 신문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밥을 차려놓고 제가 직장생활하고 오면 그 밥을 먹고 애기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가는 그런 코스였는데, 신문사에서 밥을 먹고 집까지 업고 가기로 했다. 엄마, 이제 얘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엄마, 가방 안 무거워요? 아니, 무거워. 그런데 태호가 아프니까 우리 아기 얼른 나으라고 내가 힘들어도 업고 갈게. 그래요. 그렇게 말했다가 신문사에서 다른 일을 보다가 인사하고 업고 나오지 않을 거야. 내가 업고 나온다고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고 업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린다. 엄마 미워. 나 집에까지 업고 간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냥 가? 이러면서 아랫입술을 이만큼 내밀고 막 울고짖고 우는 거야.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이뻐가지고 앞에서는 웃지 못하고 뒤로 돌려서 킬킬 거린 거죠. 그러고 나서 그랬어요. 업혀라. 엄마는 약속을 꼭 지키지? 자, 업혀라 우리 아들아. 내 등에 업혀서 우리 아들이 계속 흥얼거리는 거예요. 난 엄마가 좋아. 그러니까 나도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올렸는데, 자, 20개월 보름 작품. 여기 젊은 엄마 이런 게 더 이제 생생하실 건데, 20개월 때 이렇게 낙서한 게 나는 작품이라고 써놨어. 그죠? 이거는 이제 사인펜으로 막 자기 딴에는 막 한다고 한 거야. 이걸 작품이라고 이렇게 그 일기장에 써있더라고요. 이 아들입니다. 이게 돌 때 아이고 이렇게 자랐고, 이제 친구 집 가서 찍은 거고, 이제 이 친구가 이거 이제 왜 어린이집에서 왜 이렇게 재롱잔치 하는 무대에 섰던 거고요. 예, 우리 딸이에요. 장군처럼 생겼죠. 예, 그래서 이야기는 처음에 얘기했듯이 제가 막 돈 세는 태교밖에 안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돈 세는 태교를 하고, 그런데 이제 너무 웃긴 게 태교를 하는 애와 안 하는 애가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어떠실 것 같아요? 차이가 나요. 태교는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큰아이는 인성부터 제가 막
음악 듣고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이가 버릴 게 없어요. 근데 둘째 아이는 성재도 급하고 돈을 많이 세서 그런지 돈 계산도 빨라요. 저는 임신 5주째부터 이 아이들 그 육아일기를 6세까지 했어요. 그래서 태교일기, 육아일기가 계속됐고 6세 이후로는 제1기장이잖아요. 제1기장에 이제 아이들에 관한 것들을 이제 썩덕을 이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저는 이거를 아주 큰 아이가 결혼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애인을 만났다가 헤어진 이후로. 그런데 그 결혼할 때 이걸 잘 포장해갖고요 선물로 줄 거예요. 큰 아이들하고 작은 딸한테. 그래서 너희들도 너희들의 아이들 정말 예쁘게 정성껏 이렇게 한번 키워봐라. 이게 이제 제 모토인데, 그래서 태교와 육아일기를 제가 필요성을 제 체험을 통해서 한번 전달해 보면 태교는 확실하게 아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엄마가 그런 거를 이제 인내를 해야 되잖아. 10개월 동안 그걸 해야 되는 게 문제인 거지.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녀의 아기 때 상황이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것보다도 저는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이게 생생하게 전달되는 거죠.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랐다는 이 자아존중감이, 제가 이제 심리학 쪽이어서 또 이쪽으로는 제가 더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왜 사회에서 보면 왕따시키거나 막 따돌림 당해서 이제 목숨까지 내놓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아 존중감이 높으면은요, 남들이 나를 왕따시켜도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그냥 나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야, 이게 있기 때문에 엄마를 위해서도 나쁜 짓을 못하죠. 네. 그리고 이게 제가 왜 이 아이들 결혼하면 선물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며느리 딸에게 제대로 전수가 되겠죠. 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거를 보고 또 자기의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겠죠. 네. 그리고 왜 우리가 직업 같은 것도 가업을 계승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유아일기도 몇 대에 걸쳐가지고 이게 이어진다면 얼마나 이 훈훈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우리의 그 사회의 조직체의 가장 최소 단위가 뭐죠? 가정이잖아요. 근데 이 가정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가정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사회는 당연히 아름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도 2026년도는 이렇게 불기둥이 오는 해입니다. 태양빛으로 막 내리쬐고요. 밑에도 뜨거워요. 네, 그래서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이 무슨 날이다? 1월 3일 새해 출발하는 날이니까 고민을 해보시고, 자, 그래서 26년도를 맞이해서 나는 이 세상에 나온 이유가 뭘까? 너무 철학적인가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성장했던 것 같아요.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나의 소명은 무엇일까? 그런데 여기 제가 이제 알기로는 목사님이 많으시다고 했는데, 목사님들은 이거 뭐 다 갖고 나왔죠? 네, 이거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제 여동생도 목사님이거든요. 네, 그런데 뭐 평생 이제 선교하고 전달하고 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온 이유, 이거를 빨리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직도 만약에 모르시는 분이 이곳에 계시다면 나의 사명은 뭘까? 남은 인생은 뭐를 하고 살까? 이건 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 사명을 알아요. 그래서 28년간 교육 상담 이렇게 남을 일으켜 세우고 옆에서 코칭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저는 40대 알았어요. 40대에 저도 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대의 주인공 되고 싶지 않으세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잖아요.
난 조연이 싫고 주연 배우가 되고 싶지 조연이 되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40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엄청나게 이쪽에서 그때 이제 두뇌 개발하는 곳에서 원장으로 있으면서 있을 텐데 엄청나게 거기를 번성시켰어요. 막 고생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그걸 번성시켰는데 위에서 회사에서 있잖아요. 발령을 저쪽으로 내는 거예요. 엑스포 쪽으로 가려는 거예요. 중이동에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어요. 내가 왜 가야 됩니까? 나 거기 이렇게 돼서 나는 이제 행복하게 편안하게 지내면 되는데 선생님들 많이 만들고 이러면 되는데 왜 저쪽으로 가냐 그랬더니 그쪽은 이제 황무지여서 거기를 내가 처음부터 그 자갈밭 있잖아. 이렇게 지름길 만들고 이렇게 파서 이거를 나보고 하려는 거야. 얼마나 억울해요. 안 억울하세요? 그것도 40대야. 40대는 지금 돌아보면 20년 전인데 그때는 한참 때 아니에요? 꽃 피울 나이에. 그래서 억울해갖고 펑펑 울었어요. 울다가 어떤 사람이 권사님이었는데 그 권사님이 여성분이었는데 리딩을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보냐? 너는 어떻게 살아라 이런 거를 일러주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쫓아갔어요. 난 너무 억울해서 엑스포에 가기가 싫어서 그 쌩고생을 또 해야 돼? 막 이래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제가 콸콸콸콸 울었어요. 그분을 만나고 그래서 제가 저 억울합니다. 응? 저 이렇게 났는데 왜 제가 거기 가서 그거 해야 되는지 그랬더니 감동주님의 이 세상에 나온 사명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몰라요. 근데 성질이 났으니까 몰라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이런 씨앗을 땅에 심고 햇빛 주고 물 줘가며 썩지 않게 나무를 차곡차곡 올라오게끔 성장시켜서 거목을 만드는 게 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눈물을 얼마나 쏟았나 몰라. 펑펑펑펑 쏟고 거기서 그냥 제가 정리를 했어요. 빨리는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교육하는 게 여러분 얘 교육시키면 바로 바뀌어요? 10년을 해도 안 바뀌는 사람 투성이에요. 여기 교사분들도 전직 교사님들이 많잖아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바꿔놓으면 자기 잘났다고 하죠. 교사님 감사합니다 안 하잖아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데요. 저는 뒤에서 그럼 좋다. 내가 내 사명이 그렇다면 그렇게 가겠다. 그러고서 이제 이 길로만 판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스토리 시니어 모델 그분들을 세우고 나는 뒤에서 시나발이하고 이게 이제 다 연결이 되죠.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우연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제가 그랄 협동조합에 온 것도 우연이겠습니까? 아니면 인연이겠습니까? 네, 저는 사실 있잖아요. 사실 어떤 지인을 통해 갖고 떠밀려서 온 거예요. 이 사장님 아실 거예요. 올 생각도 없었고 여기가 어딘지도 몰랐고 근데 떠밀려서 우리 유재신 선생님하고 같이 왔는데 제가 또 혼자 안 가잖아요. 저거 모시고 왔잖아요. 온 것도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우연이 아닌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제가 또 강의를 하게 돼서 옛날 34년도 일기장도 꺼내보고 또 저를 한번 돌아본 거예요. 새해에.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요. PPT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딱 건네주면서 아들아 가부 1호를 너에게 전수한다. 너 이거 결혼할 때 이거 잊지 말고 요즘은 막 그 일기장 원본도 중요하지만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 아들 지금도 얘가 태교를 잘해서 그런지요. 사랑의 소리를 남자애가 엄청 잘해요. 엄마 사랑해. 엄마 최고야. 나 힘들게 정말 키웠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나 여기에서 이제 인연이 길어지면 오래 이제 있을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인연이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26년도 이게 이제 일부러 연필로 했어요. 일기를 써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병원연 말에 여러분이 올라타시고 힘껏 달리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